네, 오늘 시장을 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늘의 상승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많은 의문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시장 한 줄 평 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나서 주말 내내 또 우울한 뉴스까지 이제 겹쳐지다 맞아요.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아마 힘을 많이 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이유는 환율이 윗꼬리를 달면서 조금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선물 어떤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여기에 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정말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열리고 뭐 내일 하루 쉬겠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 이렇게 이제 계속 열리는데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하루만 올라가고 말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려면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하긴 했지만 환율의 안정화가 정말 필수적이구나라는 네.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좀 바라보기보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종목을 바라보고 시장은 그냥 시장대로 따로 봤다면 올해는 환율 시장 먼저. 그다음에 코스피 그쵸. 코스닥 지수를 봐야겠네요.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는 매매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율에 관한 체크 저희가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작에서 어떤 이슈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본부장님과 추가적인 내용 나누면서요. 우리 시장 힌트 가져가 보면 좋겠는데요. 본부장님,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네.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에 좀 희망을 찾아봐야 될까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늘.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부터 한번 보고 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핫 이슈 쏟아지는 제약바이오입니다. 개별 그렇죠.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는 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안 좋죠. 그렇죠. 사실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질 때 선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완전 다르다라는 다르죠.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금리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인하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 기조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쪽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올해 여름부터 이제 계속 제약바이오 쪽은 봐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도대체 어떤 쪽을 더 살펴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 것 같은데 일단 다가오는 어떤 1월 달에는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의 취임식도 있고요. 그 전에 CES 박람회가 하나 있고 JP모건 컨퍼런스라는 것들이 지금 질비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광을 받을 것은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업. 혹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살펴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바라보시는데 나는 숫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겠다면 당연히 원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신에 또 처방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 또 원픽은 SK바이오팜.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또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기준으로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기업을 원하겠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돌아 가지 마시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올해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술하면 알테오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 펀더멘탈이랑 센티멘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드려 보면 펀더멘탈은 그냥 그 기업의 기술력입니다. 센티멘탈은 이제 그 기업을 사고자 하는 투자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사실 트럼프가 어쩌고 시진핑이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 대신에 트럼프가 옆에서 꽁시렁. 시진핑이 옆에서 또 꽁시렁. 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참 주식하기 힘드네. 그러면서 지금 투자의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마르다 보니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온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기업들을 역설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의 기회로 삼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올라가고 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늦습니다. 어느 섹터처럼? 바로 조선 섹터처럼. 그렇죠. 조선주들도 사실 지난 2분기, 3분기 우리에게 기회를 엄청나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왔을 때 고민을 하죠. 고민됐습니다. 그죠. 네, 지금도 고민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더 고민을 하죠. 후회가 되고. 네. 자, 그러면 조선주들을 놓쳤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브리핑을 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지금 조금 더 힘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요. 저는 이쪽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오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제약바이오 랠리를 이끌었었던 비만 치료제 쪽을 우리가 지금 또 계속 바라봐도 되는지 내년에도 계속 바라봐도 좋은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을 저도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장주는 펩트론이고요. 네. 후발주자가 인벤티지 랩인데 최근 약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인벤티지 랩이 상대적으로 펩트론보다 더 더, 네. 강한 모습을 좀 네.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업종,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라기보단 수급적인 플레이가 더 수급 강한 플레이. 거죠. 어. 그러니까 먼저 올라와 있던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고 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그러한 수급 플레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가 기준이 있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죠? 펩트론의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뉴스인데 만약 정말로 그 뉴스가 정작 시연이 되면 세론 뉴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2 지난주에 세론 제대로 세론 나왔죠. 제대로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이긴 하지만 그걸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응을 그렇기에- 해야죠. 네. 네, 그렇기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은 우리가 조금 덮어두는 게 좀 네. 전략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약주 안에서는 어떤 섹터군들 봐야 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CDMO, CM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임상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쪽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CDMO, CMO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CDMO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두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이기에 이 기업은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호삭에서 네.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게 아 그런가요? 지금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최근에 나왔던 악재들 때문에 좀 아직도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다른 관점일까요? 최근에 나온 악재는 사실 기술에 대한 악재는 아니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코스닥 1위 기업인데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네, 이런 또 불안감을 또 만들게 하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결국 제약바이오는 돌고 돌고 돌아 기술력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수익률 게임 쪽으로는 가장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미리 좀 공개를 해주셔서 오늘 또 저희가 픽해온 종목 네. 본부장님이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뭐 같은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픽해온 종목은요. 네.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알테오젠만 좀 바라보자는 네. 의미의 알테오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SC 제형이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한 기업이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이 의학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누워서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렸던 제품을 5분에서 10분 안에 만든다면 이건 병원 쪽에서도 이득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지죠. 높아가니까 네. 그러면 또 그 제약, 그러니까 약품을 또 공급하는 쪽도 당연히 이득이겠죠. 네. 한 명에게 그동안에 수시간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했다면? 뭐 네. 500ml든 뭐 300ml든 이렇게 투입했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양을 투입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 해 어떤 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는 그런 호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술 자체가 두통에만 만약에 네. 적용을 했다가 네. 칩시다. 하지만 SC 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비인후과적으로 봤을 때 코가 막힐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 열이 날 때도 쓸 수 네. 있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항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폐암, 뭐 아무래도 이제 간암, 위암 할 것 없이 만약에 이제 이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커져 나가게 되면 이 알테오젠이 받게 되는 로열티에 대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거였어요. 적자, 그죠? 네. 네.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정작 이 로열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상황. 하지만 지금 알테오젠은 그 기다림의 구간을 모두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앉아서 돈만 세면 됩니다. 돈만 세면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는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술력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건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해주신 대로의 타임라인대로라면은 실적으로의 이제 주가 상승을 바라시는 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고평가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실까요? 고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의 구간은 어떻게 보면 뭐 더 밀려 내려올 수는 있지만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가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밀려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투심이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대표이사님이 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은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모아갔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지금 포인트가 맥점이야라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한 주 사고 뭐 다음 주에도 한 주 사고 이렇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전체 시장을 보실 때 요즘에는 이제 수급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알테오젠은 좀 어떨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대형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급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자라는 게 그 이유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외국인들에게 야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알테오젠 좋으니까 빨리 사줘 이렇게 하는 것도 욕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러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 양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최근 12월 달에 가장 또 핫했던 종목이 하나 3,000당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쪽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게 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제약바이오를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지금 투자를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대감에 걸맞는 성과가 나와야지만 수급이 더 이어 붙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서 저는 적어도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의 3,000당 제약만큼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리포트 나온 기업 중에 하나 한올바이오파마 네. 그 기업도 저는 굉장히 또 실적적으로 괜찮기 네. 때문에 제약바이오에는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